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는요, 많은 띠 분들의 운을 한번 봐드렸는데요. 개묘년에 들어서 대박나는 띠들이 제가 5띠를 처음에 꼽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개띠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돼지띠, 세 번째가 범띠, 호랑이띠죠.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소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띠가요, 원숭이 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외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숭이 띠는 올해 삼재에 해당하는 띠거든요. 그래서 삼재가 과연 무슨 대박나는 띠에 해당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요, 삼재이신데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운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띠들에 비해서 이 원숭이 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나이대별로 봤을 때 굉장히 흐름이 좋더라. 이래서 꼭 원숭이 띠분들을 짚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숭이 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원숭이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이제 신도분들도 원숭이 띠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연자가 참 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숭이 띠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띠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원숭이 띠분들의 이제 성향부터 제가 먼저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원숭이 하면은 굉장히 재주가 많으시잖아요. 원숭이 띠분들은요, 이렇게 재주가 많으세요. 재능이 많으시고, 끼가 많으시고,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사람 관계, 대인 관계를 많이 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시는 분들도 원숭이 띠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일들을 참 잘하시죠. 그리고 이분들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이 능수능란한 게 있거든요. 이 재주라는 게 능수능란하고, 또 원숭이 띠분들은 한 번 인연자를 맺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내성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사람을 좀 가려요. 겉으로는 막 재주가 많고 끼가 많고 해서 사람들하고 막 잘 이렇게 어우러질 것 같은데 사실은 속내에서는 조금 사람을 이렇게 좀 가려요. 그래서 이런 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지가 않아요. 겉으로만 친해지는 거지. 본인의 진짜의 이 속내는 나타내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띠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내가 믿는 사람에게는 의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원숭이 띠분들이 의리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이 원숭이 띠분들은 역마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끼가 많고 재주가 많고 연예인들도 그러시잖아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군데에 가만히 못 있죠. 좀이 쑤신다고 하잖아요. 원숭이띠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역마살 작용으로 인해서 역마살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직업이 많으세요. 원숭이띠 분들이. 그런 역마살로 인해서 활동성 있는 직업을 많이 택하시더라. 또 이분들은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능수능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막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은 간슬개를 다 빼줄 정도인데, 근데 그게 능수능란한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또 이분들은 원숭이띠 분들은 공들인 만큼 성과를 보는 띠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왜 공들인 만큼 성과를 보는 띠이시냐면요, 이분들이
가물이 많으세요.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면 뭐 가물이 많다,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가물이 많다. 가물이 많다는 거는 어떠한 조상의 기운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신의 영향을 기운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물이 많은 띠이기 때문에 많이 공을 들이시면 가물이라는 건 신과 아니면 조상과 연결고리가 참 많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공들이는 면이 있을수록에 성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면은 공들이세요. 많이 빌으세요. 뭐 조상대우 좀 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듣잖아요. 그런 분들이 원숭이띠 분들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이 원숭이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외로운 사주가 많으세요. 외롭다는 거는 일부 종사를 못 하시고 결혼을 해서 이제 일부 종사를 못 하시고 2부 종사, 3부 종사 이렇게 좀 어렵다, 외롭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호래비살, 여자분들은 과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로운 살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2년자가 조금 외롭기 때문에 조금 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요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족이 되면은 뭐 이렇게 남편으로서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참 좋으신데 외로운 사주로 인해서 내가 밀어내는 형국이 돼서 이렇게 헤어지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생활력은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이 작년부터 삼재에 드셨습니다. 작년부터 이민년부터 삼재에 드셨는데요. 작년에 이분들이 악삼재로 들어오셨어요. 원숭이띠 분들이 악삼재로 들어오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평삼재는 해당이 되지만 굉장히 운이 강하게 좋은 운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올 개묘년에는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한번 마음껏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물의 기운이 열리는 해운년이 되겠고요. 올해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시겠고요. 풍파가 많기는 하겠지만 견뎌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올해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밑작업을 많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묘년에 올해 한 해의 운의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무리한 투자나 변화 변동은 조금 금물 하시지 말으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운이 좋아서 막 사람이 이렇게 운이 막 활동적으로 막 내가 좀 잘 되다 보면은 내가 삼재인 것도 있고 막 이것저것 손을 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경거망동,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투자,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문의를 하셔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조금 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간이 조금 약하세요. 태생이 간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술을 드셔도 간이 안 좋아지고 술을 안 드셔도 간이 안 좋아지고 또 이렇게 또 활동적인 해운년이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무리가 돼서 또 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항상 조심하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20세부터 32세, 44세, 56세, 68세까지 이렇게 짚어드릴까 해요. 우리 이제 20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아니면 이제 성년이 되는 나이인데요. 20세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요, 정말 이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도 단연코 끼가 많다. 끼가 많이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연예인 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합격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이렇게
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취직 아니면 어떤 시험운에 조금 실패수를 보신 분들은 올해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올해는 합격운도 열리겠고요.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합격운도 열리겠고 또 시험운도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그 대신 삼재는 삼재니까 이렇게 정초에 삼재풀이는 꼭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2살 우리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새로운 인연수가 많이 들어오세요. 예를 들면 남자에게는 여자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고 여자에게는 남자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짝이 없었던 사람들은 올해 굉장히 그 배우자가 됐든 연인이 됐든 짝의 이성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겠다. 뜻하지 않게 이성의 그 기운, 바람이 많이 불겠다. 그러면 이걸 좋게 해석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생겨서 좋은데 있는 사람에게는 바람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기도 조금 발동을 하는 해운년이 되겠다. 좀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수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 대신 올해는 아직까지는 나이에 떠나서 올해는 아직까지는 결혼운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인연수는 들어오지만 결혼운은 아직까지는 열려있지 않다. 혼인문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1년치 대사라고 했습니다. 혼인문이 열렸을 때 결혼을 하셔야 되고 또 궁합도 맞춰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운은 아직 조금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출발이 꿈틀거리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어떠한 전 직장에서 일을 하셨으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 변동수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요. 또 만약에 지금까지 뭐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남의 밑에서 일을 했든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새롭게 무언가 도전하는 일들, 내가 새롭게 뭔가 새 출발을 하는 일들이 올해는 왕성하게 풀려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마음껏 달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문서운은 들어오지만 너무 크게 벌리지는 말으셔라. 또 직장 내 갈등이 조금 염려스러운 한 해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생각대로 달리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입설구설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조심을 좌중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도 길하게 들어오고 이 직장에서 다른 타 직장으로의 이동 변동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셨던 지금까지 고민을 하셨다면 올해가 아마 적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44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어떤 사주시냐면 올해의 운도 그렇지만 이분들의 태생 자체가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좀 용두삼이라고 하죠. 이 44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요. 시작은 잘 하시는데 끝이 없어요. 끝맺음을 잘 못하세요. 항상 흐지부지하게 막 처음에 시작은 잘해.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벌리고 일 벌리고 사람들 막 모아서 막 조성해서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처음엔 잘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가다가 흐지부지 해가는 게 많더라 이거죠. 이게 44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이 이런 특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듭을 잘 못 지으세요. 매듭을 좀 잘 지으셔야 되는데 조금 추진력이 떨어지는 건지 시작점은 좋은데 끝맺음이 조금 미비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듭만 잘 하신다면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이분들 올해는요. 재물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으셨어요. 그 대신 이제 너무 일을 크게만 안 벌리시면 됩니다. 삼재바람이기 때문에 삼재는 삼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만 안 벌리신다면 올해 가는 길에는 조금 순탄 궤도에서 본인이 생각한 성과가 조금 재미 좀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부부나 연인과의 다툼이 좀 보이고 이별수가 조금 보입니다. 이분들은 애정운이 약하게 태생이 약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조금 올해는 다투거나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잘 비껴 나가신다면 내년부터는 또 길한 해운년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구설수나 망신수가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개묘년에는 구설수나 망신수를 좀 조심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56세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작년에 굉장히 풍파가 많았다. 작년에 뭔가 새롭게 하시거나 작년까지는 내가 생각한 대로 조금 흘러가는 게 더디게 흘러갔다. 혹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55세까지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이요.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가다가 삐그덕 뭔가 될 듯 말 듯 그런 해운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악삼재였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나 많은 이렇게 변화 변동수를 가지셨던 분들은 아마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형국이 아니셨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펼치지는 못했다라는 한 해가 되는데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이 운이 굉장히 길하게 열리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은 길하게 열리겠으나 과도한 투자나 추진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좋게 흘러가겠다. 너무 과도한 투자나 추진을 올해까지는 삼가하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뜻하지 않게 좋게 가시는 건 맞아요. 금전복도 올해는 많으시고요. 재물복도 있으세요. 올해는 조금 돈 들어올 일도 있으시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막 일이 조금 순조롭게 가네? 왜 이렇게 잘 되지? 라는 게 있으십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도한 추진이나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언제부터 하시냐? 내년부터 하셔야 돼요. 내년에도 본인의 생일달이 지나면서 천천히 내년에 확 시작하지 마시고 천천히 밟아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조심. 그리고요, 이분들은 이제 삼재인데도 재물운이 열리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천천히 가시라는 거. 바쁘신 만큼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건강수에서는 빨간 신호가 좀 켜져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일적으로만 너무 이렇게 추진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아픈 거를 못 잡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고 가시지 마시고 건강을 조금 항상 살펴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금전운도 괜찮으시니까 올해는 생각대로 정말 잘 흘러가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 56세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요, 가을부터 더 좋아지십니다. 지금 상반기, 봄, 여름은 천천히 가시고요. 가을 수전부터 좀 찬바람이 나는 가을 수전부터 더 이 금전운이나 운이 확 열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을부터 문서의 이동 변동이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문서의 이동 변동이 있으시다면 가을로 조금만 미뤄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68세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작년에 신령님이 지금 뭘 하시냐면 작년에 목숨값을 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작년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내가 금전으로 바닥을 치든 건강으로 바닥을 치든 내가 작년에는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정말 몸수로도 안 좋고 사고수로도 안 좋고 금전의 사고, 뭐 어떠한 사고, 교통사고가 됐든 몸의 사고가 됐든 건강의 사고가 됐든 금전의 사고가
사고가 됐든 작년에는 그런 안 좋은 사고 수들이 많았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에는 해운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66세, 67세의 흐름이 계속 그러셨어요. 내가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내가 죽을 똥살똥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개묘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운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작년을 잘 나셨고요. 올해부터는 안정궤도에 들으셨지만 다른 원숭이 띠분들처럼 올해가 막 굉장히 해운년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뭘 하거나 시작하거나 다른 띠분들은 다른 나이대 원숭이 띠분들은 뭐를 하더라도 조심만 하세요. 뭐 급하게 서두르지만 마세요.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68세 병신생 원숭이 띠분들은요.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의 위치에서 현상 유지만 하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정적으로만 가세요. 뭔가 변화 변동은 주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계획이나 추진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안정궤도에서 있는 거 그냥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자리만 지켜가셔라. 조금 그냥 쉬엄쉬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욕심 안 내시는 게 올해는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제가 개묘년에 대박나는 띠 분들 중에서 원숭이 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12띠가 있습니다. 12띠 중에 5번째로 그래도 뭐 5번째가 꼭 순위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5띠를 제가 꼽아드린다고 했는데 이 5띠 중에 원숭이 띠가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기운 내시고요. 작년에 뭐 삼재바람에 정말 죽을 똥살똥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삼재를 겪고 살아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작년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숭이 띠분들이 작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악삼재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한 해를 정말 힘들게 나셨을 텐데요. 정말 작년하고는 뭐 확연히 다른 해운년의 기운이 개묘년에는 펼치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이 양껏 들으셨으니까 이럴 때에는요. 뭐 하셔야 돼요? 운맞이 하셔야죠. 여러분들 운이 들어왔을 때는 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삼재에는 뭐 운을 그렇게 뭐 효과적으로 받으세요 라든지 운이 들어왔으니까 운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이번 원숭이 띠분들은 이 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운값을 톡톡히 하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운 받으셔서 금전재물 많이 모으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띠분들 건강하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나요? 오늘은요. 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번 주 6월 18일 일요일인데요. 지금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6일 정도 남았는데요. 6월 18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어요. 운맞이 행사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5띠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개묘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 개묘년인데요. 시국도 별로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뭐 다들 개개인적으로 생활이 그닥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을 받으셔야지 운에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몇 번 준비를 할까
하겠다가 조금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자꾸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꼭 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운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맞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근데요, 지금 이 날짜가 참 공교롭게도 날짜를 잡고 보니까 음력으로 5월 초하루더라고요. 날짜가 이번 주 일요일. 근데 이 초하루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의미가. 어떠한 기운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듯이 3, 4, 5월 달은 봄의 기운으로 보는데요. 이 봄의 기운은 만물이 소생한다고 해요. 이 만물이 소생한다는 건 뭐냐면 겨울에 죽어있던 이렇게 기운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만물이 소생한다. 기운이 새롭게 뻗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기운이 굉장히 뻗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떠한 이렇게 운맞이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같은 이렇게 신을 받는 분들도 무당들도 봄에 신을 많이들 받아요. 왜냐면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신의 기운도 그만큼 뻗친다. 그래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만큼의 기운이 이렇게 왕성해지기 때문에 이 봄에 특히나 운을 받으면 굉장히 효력이 발생을 하고 또 더 배가 된다,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봄에 운맞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합동으로 운맞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띠로는요, 돼지띠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 돼지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돼지띠라는 특징이 어떠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돼지띠 분들이 참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 복이 없고 여자는 남자 복이 좀 없다. 그리고 일부 종사를 하기가 어려운 띠가 돼지띠에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참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복의 상징, 뭔가 이렇게 금전재물이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유할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이 돼지띠 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더라. 근데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기륭하복이 있겠죠. 근데요, 올해가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온 해이다. 그러니까 이 기운을 놓치지 마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돼지띠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후년부터 삼재바람이 들어요. 근데요, 이 내년 후년부터 삼재바람이 내년 본인 생일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올해의 운이 내년 본인 생일달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1년 남짓 남은 거예요. 만약에 뭐 1월달 생일이신 분들은 지금 음력으로 4월 말이니까 뭐 1년이 채 안 남았고요. 만약에 뭐 4월달, 5월달이신 분들은 딱 1년 남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돼지띠 분들은 올해 들어온 운을 잘 살려가야지 내년 생일달까지 그나마 괜찮겠다. 그러고 남부터는 삼재바람의 기운이 꺾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으신 띠의 나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65세 기해생분이세요. 65세 기해생분들은요,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65세시죠. 내년이 66세예요. 그러면 내년 생일달부터 삼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66세부터 66, 67, 68, 69, 70에 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삼재가 3년인데 3년 전해에 그리고 3년 다음 해에 걸쳐서 오게 돼요. 그래서 횟수로는 5년이고 만으로는 4년에 해당하는 게 삼재바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65세 기회생분들은 66세부터 70세까지 걸쳐서 삼재가 들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운이 얼마나 소중한 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운이 인생의 거의 막바지 마지막 운이다. 이걸 내년까지 살려가셔라.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해생 분들이 참 올해 운이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다는 건 내가 받을 녹이 있다, 먹을 녹이 있다. 이게 좀 금전재물이 불어날 운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기도 맛을 봐야 한다고 이게 만약에 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운이 이렇게 사르르 알게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탄탄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면 운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뭐 중간은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70점은 갑니다. 근데요, 이 내가 사주팔자,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운이 들어왔어도 운을 받지 못하면 운이 싹 흩어져요. 어디 가서 보면은 운 들어왔는데 운 들어와서 좋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주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특히나 운맞이를 꼭 하셔야 된다. 운은 맞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맞이를 꼭 하셔라. 근데 이제 돼지띠 분들 중에서 53세 신해생 분들하고 65세 기해생 분들은 꼭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범띠 분들인데요. 이 범띠 분들은 작년까지가 굉장히 바닥을 치는 해운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닥이 3년, 4년 전부터 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면서 작년에 결국은 바닥을 쳤다. 근데 이 바닥을 치면서 이 운이 올해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확 살아나야 되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기운이. 작년까지 왜냐면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가 소생하려고 애는 쓰는데 기운이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 역부족을 이 운으로 좀 채우셔라 이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시는 나이대가 50세 갑인생 분들하고 62세 이민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운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 근데 크게 들어왔는데 내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뭐 아직 힘들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의 그 바닥을 친 기운의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도 발버둥을 치는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운으로다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운이 잘 들어왔으니까. 이 운을 3년 4년 써먹어야 돼요. 범띠분들은. 그래서 이 운을 잘 살려가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게 들어온 운이 좋게 쓰여지듯이 운이 만약에 조금 소소하게 들어오면 그 운맞이를 해도 그건 별로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이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운을 꼭 살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범띠분들은 50세 갑인생분들, 62세 이민생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양띠분들인데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45세 기미생분들하고 57세 정미생분들이 이 운이 굉장히 잘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57세 정미생분들은요. 참 인생의 뭐 굴곡이랄까 어떠한 뭐 희노애락이랄까 뭔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참 이 역경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뭐 내가 좋을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57세 정미생 분들은 참 어떠한 비운, 어떤 이제 운에 뭔가 이렇게 약한
뭔가 사주로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57세에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10년까지, 10년 후까지 이 대운을 써먹어야 된다. 그러려면 운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게 성주운이라는 대운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운 꼭 받으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운을 받으세요. 이거 10년 동안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5세 기미생 분들도 해당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5세 기미생 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4세까지는 별로 그닥 좋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45세부터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이제부터 이렇게 다져나가셔야 돼요. 그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나가야 되는 해운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 삼재죠. 작년부터 삼재 들으셨어요. 근데요. 작년에 악삼재가 지나고 올해부터는 거꾸로 이 복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옛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옛날 어르신들이 삼재 때 번 돈은 평생을 간다. 평생 내 재물로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삼재 때에는 재물이 불어나기가 어렵고 재물이 남아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남아야 그게 금전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모여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삼재 때이다. 이 삼재 팔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그 기운이 왔습니다. 어떠한 기운? 내가 금전 재물이 이렇게 쌓이는 해운년이 왔다. 그 기회가 왔기 때문에 꼭 운을 받으셔라. 삼재고 뭐고 간에 이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는 44세 경신생 분들하고요. 또 56세 무신생 분들, 또 68세 병신생 분들 이렇게 세 나이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꼭 운 받으셔야 돼요. 왜? 작년까지 삼재가 굉장히 나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직까지 뭐 회복이고 뭐고 운이고 뭐고 간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작년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그 기운을 다시 발복하셔야 된다.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운을 트여주셔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 분들은 힘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요. 운 받으셔서 이 운을 살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개띠 분들인데요. 이 개띠 분들은 개묘년에 운이 왕성하게 들은 띠 분들 중에 한 띠예요. 그래서 이 개띠 분들은 뭐 이런 합동으로 운맞이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맞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1월 달부터 정말 개띠분들이 정말 운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띠분들 아직까지 운맞이 못하신 분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운맞이 하세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5월 이제 저희가 초하루 날 하는데 5, 6, 7, 8, 9, 10, 11, 12 8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이 운이 올해 받아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후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띠분들은 꼭 운을 받으세요. 그중에 54세 경술생 분들이 굉장히 크게 운이 들으셨어요. 문서운도 들으셨고 어떠한 이제 이동이나 이직이나 변동수도 올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가을로 갈수록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여름이 되면서부터
지나면서부터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뭐 똑같이 그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운의 기운이 더 발복을 한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서라든지 이런 이동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또 이렇게 문서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터를 꼭 짚고 봐야 되겠죠.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이 크게 들어와도 내가 문서를 잘못 잡으면 그게 꺾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서를 주실 때에는 꼭 터를 짚어보고 계약하기 전에 짚어보고 가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개띠분들 중에 66세 무술생 분들인데요. 이 무술생 분들은요, 뭐 58년 개띠하면 정말 유명할 정도로 세상의 풍파를 희노애락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겪어야 될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남들이 못 겪은 것들까지 다 겪으시는 분들이 66세 무술생 분들이세요. 그 정도로 파란만장하십니다. 인생이 정말 한 편의 영화, 본인들은 다 영화 찍어도 되고 본인들 인생은 다 소설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정말 파노라마, 정말 파란만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근데 뒤늦게 운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게 마지막 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6세 무술생 분들은 지금까지도 힘드셨지만 이렇게 운을 놓치고 가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렇게 운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개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크게 들어오신 분들만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겠죠. 나이별로도 있고 생일별로도 있고 뭐 사주상 보면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분들도 운 많이 들어왔고 어떠한 운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이제 나이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 띠분들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운 들어오신 분들 운 맞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날짜가 이제 한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서둘러서 접수하셔서 이번에 하는 행사는 합동으로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다 하는 운맞이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액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운맞이 할 때 뭐 다 같이 해도 운의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으면 무당이 이런 안건을 내세우지도 않고 시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운맞이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분들 그러세요.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가고요. 제가 뭐 멀어서 못 가고요. 외국에 있어서 못 가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드립니다. 그 대신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되죠. 그거 모르면은 이제 어떻게 제가 축원을 하고 어떻게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는 데에는 할만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준비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야 되실 거예요. 제가 뭐 영상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운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면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접수하세요.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운맞이 행사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